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7일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온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게 주식 투자자하고 또 내 집 마련할 꿈꾸는 분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한편의 영화 같죠. 주인공은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고요. 주인공이 금리군요. 네, 무대는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인 셈입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그리고 대출이자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오늘 분석을 다 듣고 나시면 경제 뉴스가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주식시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11월 27일 코스피 분명히 상승 마감했어요. 0.66% 올라서 3,986.91포인트. 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죠. 네, 괜찮았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장중에 투자자들의 그 염원이었던 4,000포인트를 찍었다가 결국 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 마지막 한 걸음이 대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결국은 거대한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요? 네. 한쪽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자 하면서 8천억 원 넘게 주식을 막 사들였어요. 밧줄을 힘껏 당긴 거죠. 아, 한쪽에서 당기고 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9천억 원 가까이 팔아버린 겁니다. 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에 4천선이라는 문턱 바로 밑에서 아쉽게 멈춘 겁니다. 아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으로 880.06포인트로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파는 전형적인 상승장 모습 같긴 한데 유독 그 힘겨루기가 정말 치열했군요. 네,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럼 그날 시장의 주인공, 그러니까 가장 힘차게 밧줄을 당겼던 업종은 어디였나요? 단연 반도체랑 로보틱스 같은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역시 기술주였군요. 네, 철광이나 오락문화 업종도 힘을 보태긴 했지만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건 대형 기술주들의 몫이었죠. 그게 우리 시장만의 힘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만의 힘은 아니었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 따뜻한 훈풍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잘 나간 종목들만큼이나 좀 소외됐던 쪽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독 IT 서비스나 전기가스, 증권 같은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단 말이죠. 왜 이들은 이 좋은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 드디어? 네, 이 업종들은 하나같이 금리라는 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금리요? 네, 시장 전반에 퍼진 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금리에 대한 어떤 미묘한 불안감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안감이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기도 했고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기묘한 일이 하나 눈에 띕니다. 어떤 거죠? 모두가 기술주의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대한민국 IT의 상징과도 같은 네이버는 무려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날 네이버가 많이 빠졌죠. 시장은 오르는데 내가 가진 대장주가 이렇게 빠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될 정말 속쓰리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네. 시장 전체는 축제 분위기인데 내 포트폴리오는 파란불인 상황. 이날 네이버에는 여러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한꺼번에요? 네. 특히 그 두나무 지분 편입과 관련된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 M&A 이슈가 있었군요. 네. M&A라는 게 보통은 호재로 작용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그 과정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진 거죠. 뉴스가 뜨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움직이는 정말 무서운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요? 네, 자료에서도 실무적인 팁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정보가 가격이 되는 그 속도를 몸으로 체감하는 훈련입니다. 정보가 가격이 되는 속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 증권 같은 앱에서 특정 종목의 뉴스피드랑 호가창, 차트를 한 화면에 동시에 띄워놓고 보는 겁니다. 아, 한 번에 다요? 네. 그러다가 M&A 투움포 같은 뉴스가 뜨는 바로 그 순간 매수와 매도 호가가 어떻게 변하고 어느 가격대에서 대량 체결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지켜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로만 보고 차트는 차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해서 정보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거쳐서 가격으로 변환되는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속도감을 몇 번만 겪어보면요. 이런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최소한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하지는 않게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보의 파급력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침착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최고의 실전 연습인 셈입니다. 자, 네이버라는 개별 종목의 특수한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시야를 넓혀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 전체의 미묘한 불안감의 정체를 파헤쳐 보죠. 네. 장중에 4천을 넘었다가 밀려나게 만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였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시장은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했다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매파적이라는 게. 매파적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 날카로운 매의 발톱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아, 매어, 헉. 네, 시장을 확 낚아채서 긴축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하거든요. 반대는 이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고요. 아하, 비둘기파, 매파 할 때 그 매파군요. 맞습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동결했죠.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물가가 아직 불안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네.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글렀구나.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겠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금리는 그대로인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확 꺾여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 기대감의 변화가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들한테는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결국 금리가 높다는 건 미래의 1억 원보다 오늘의 1억 원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쏠쏠하니까요. 그런데 기술주나 바이오주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 대부분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게요 라는 약속과 꿈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죠. 근데 그 미래의 엄청난 돈이라는 약속의 현재 가치가 높은 금리 때문에 팍팍 깎여나가는 셈이죠. 아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대박보다는 안전한 지금의 이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전통적인 회사가 더 안전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심리 때문에 미국발 훈풍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시장이 금통위의 매파적 발언이라는 찬물에 맞고 상승 동력을 일부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11월 27일 증시의 상승폭이 제한되고 금리 민감 업종이 약세를 보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주식시장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주춤했다면 사실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알려진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대출 이자 부담이 바로 우리 삶에 체감되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무대인 부동산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보입니다. 어떤 현상이죠?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랐군요. 네. 주간 기준으로 매매가는 0.06에서 0.07%, 전세가는 0.08에서 0.15%까지 올랐으니까요. 겉보기엔 여전히 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런데요. 주식시장은 주춤했는데 부동산은 올랐다니 조금 의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꺼풀 벗겨서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또 숨은 이야기가 있군요. 네, 서울의 상승폭은 오히려 이전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마저도 강남 3구나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네, 인기 지역들이죠. 그리고 정부기관 이전 이슈가 있는 세종시처럼 일부 인기 지역에만 집중됐죠. 전반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좋은 입지의 우량 자산만 골라 투자하는 옥석 가리기, 즉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집중되는 그런 차별화 장세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줄다리기인가요? 네, 또 줄다리기죠. 한쪽에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과 과거 DSR 규제를 강화했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같은 네, 정책 불확실성도 크죠. 이게 이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는 매수 겁멍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는 싶지만 대출 이자랑 정책이 무서워서 정말 확실한 입지가 아니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 두 힘의 균형점이 바로 일부 인기적만 오르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네요. 네.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매파적 금리 해석이 부동산 시장에는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오, 궁금한데요.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똑같은 신호가 두 시장에 동시에 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방식이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당신이 가진 성장주의 미래 가치가 지금 할인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에게 당신이 내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라는 훨씬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같은 뉴스인데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미래 가치를 걱정하게 만들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당장 다음 달부터 내 지갑에서 나갈 현금을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불안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근원은 높은 금리라는 하나로 통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금리라는 거시경제 변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예시죠. 중앙은행의 결정이 증시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부동산 실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두 시장을 볼 때 서로 다른 종류의 현미경이 필요하겠어요. 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면 주식시장은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도 내가 투자한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M&A 같은 이벤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두 시장을 분석할 때는 항상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1월 27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대한 기대로 희망차게 상승 출발했지만 네, 출발은 좋았죠. 네, 하지만 한국은행의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결국 4천선 앞에서 아쉽게 발걸음을 멈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역시 꾸준한 상승세 속에서 금리 부담으로 인한 신중함과 옥석 가르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회의 결과 하나가 뉴욕 증시의 기술주 흐름에 영향을 주고 네. 그 영향이 다시 한국의 반도체 주가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바로 그 금리 결정이 내 집 마련에 고민하는 여러분의 결정 시기를 늦추게 만드는 연쇄작용. 오늘 분석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날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똑같은 금리 신호를 받아들였는데 왜 이들의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났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던 개인과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 기관의 시각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엇갈린 선택이 말해주는 당시 시장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훈련이 될 겁니다.